계행과 선행은 많은 사람들이 비슷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 의미와 역할에서 큰 차이가 있다. 계행은 불교 수행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으로 마음과 행동을 정화하고 바르게 유지하도록 돕는 규범이다. 반면 선행은 일반적으로 누군가를 돕거나 좋은 일을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많은 사람들은 선행만으로도 충분히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계행이 선행의 토대가 될 때 진정한 의미와 효과를 발휘한다. 예를 들어 민준이라는 한국 남성을 생각해보자. 민준은 평소에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친구나 동료에게 작은 도움을 아끼지 않고 때로는 자신의 시간을 희생하면서까지 도움을 주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선행을 많이 하는 모범적인 사람처럼 보였지만 민주는 자주 스트레스를 받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갈등 상황에서 쉽게 화를 내곤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는 계행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행만으로는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혼란과 피로를 경험하게 된 것이다. 계행의 핵심은 단순히 좋은 행동을 한다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규제하고 바르게 유지하는 것에 있다. 계행을 실천하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욕망과 집착을 관찰하고 통제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선행을 행할 때에도 더욱 의미 있고 올바른 행동으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민준이 계행을 배우고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을 익혔다면 그는 친구나 동료를 도울 때도 마음의 불균형에 휘둘리지 않고 진정으로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선행만 강조하는 사회적 환경에서도 계행의 중요성은 두드러진다. 한국 사회에서 우리는 흔히 친절한 사람, 도움을 주는 사람을 칭찬하고 존경한다. 하지만 이러한 칭찬은 종종 결과만을 보고 이루어진다. 누군가가 타인을 돕는 모습만 보고 평가하는 것은 그 사람이 마음속에서 느끼는 불편함이나 스트레스, 혹은 자신의 경계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을 놓치게 만든다. 계행은 이러한 부분을 보완한다. 계행을 통해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규제하고 외부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내적 안정감을 얻는다. 계행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 원칙을 몇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언어와 행동에서의 정직과 순수함이다. 말과 행동이 바르고 거짓이나 해로운 의도가 없어야 한다. 둘째, 마음의 집중과 관찰이다. 자신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지 꾸준히 관찰하고 통제해야 한다. 셋째, 일상 속에서의 규칙 준수이다. 단순히 명상이나 특별한 수행 시간에만 계행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모든 활동에서 계행을 실천해야 한다. 또한 계행은 선행과 함께 있을 때 그 힘을 발휘한다. 선에만 있고 계행이 없다면 행동은 일시적으로 좋을 수 있으나 마음은 흔들리기 쉽다. 반대로 계행을 바탕으로 한 선행은 단순히 남을 돕는 행동을 넘어 마음의 평화와 삶의 지혜로 연결된다. 예를 들어
지원이라는 한국 여성은 직장에서 동료를 돕는 것을 즐겼다. 그러나 그녀는 항상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스스로 피로와 스트레스를 쌓았다. 만약 지원이 계획을 이해하고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며 도움의 범위를 조절했다면 그녀는 선행을 하면서도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계행과 선행의 관계를 이해하는 또 다른 방법은 기초와 건물의 비유이다. 계행은 건물의 기초와 같다. 기초가 단단해야 건물 전체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선행은 건물의 외관과 같다. 아름답게 보일 수 있지만 기초가 약하면 쉽게 무너진다. 마찬가지로 마음속에서 올바른 규범과 자제력을 갖춘 계행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선행을 행해도 마음과 삶의 균형을 잃기 쉽다. 마지막으로 계행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삶 전체를 조화롭게 만드는 지혜의 도구임을 강조하고 싶다. 민준과 지원의 사례에서 보듯 계행은 개인의 행동과 마음을 정화하고 선행을 의미 있고 지속 가능하게 만든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단순한 착함을 넘어서 진정으로 지혜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다. 계행과 선행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선택과 상황에서 매우 중요하다. 계행은 단순히 좋은 일을 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마음의 방향과 행동의 기준을 정립하고 우리 자신을 혼란과 스트레스에서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현우라는 한국 남성을 생각해 보자. 현우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을 즐겼지만 때때로 자신의 욕심이나 불편함을 억제하지 못해 갈등 상황에 쉽게 휘말리곤 했다. 현우는 계행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행이 오히려 자신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만약 현우가 계행의 원칙을 배우고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통제하는 방법을 익혔다면 그는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도 내적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계행은 언어, 행동, 마음의 3가지 영역에서 적용된다. 언어에 있어서 계행은 진실되고 해롭지 않은 말을 사용하는 것이다. 말이 부정확하거나 남을 해치려는 의도가 섞여 있다면 아무리 겉으로 선행을 행해도 마음속에서는 불안과 갈등이 발생한다. 행동에 있어서는 올바른 행동을 지속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계행의 핵심이다. 작은 선택이라도 거짓이나 해로운 행동을 피하고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는 결정을 내리는 습관이 중요하다. 마음에서는 욕심, 분노, 집착과 같은 감정을 관찰하고 조절하며 선행을 행할 때 이 마음들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계행을 실천한 또 다른 사례로 은지를 들 수 있다. 은지는 직장에서 동료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노력했지만 처음에는 단순히 친절하게 행동하고 도움을 주는 것에만 집중했다. 그녀는 모든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지치고 불만이 쌓였다. 그러나 계행을 배우고 자신의 한계를 인식한 후에는 도움을 줄 때도 마음의 경계를 유지하며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었다.
은지는 계행을 통해 자신의 행동과 마음을 정화했고, 그 결과 선행이 단순한 행위에서 벗어나 의미 있는 실천으로 변화하였다. 선행만 강조되는 사회적 환경에서 계행의 중요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우리는 흔히 도움을 많이 주는 사람을 존경하지만 그 사람의 내적 상태나 마음의 균형은 고려하지 않는다. 계행을 이해한 사람은 선행을 하면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필요할 때는 적절히 거절하며 마음의 평화를 지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재현은 친구와 직장 동료를 돕는 것을 좋아했지만 항상 거절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희생했다. 그는 결국 스트레스와 피로를 견디기 어려워하고 마음속 불만이 커졌다. 재현이 계행의 원칙을 적용했다면 그는 도움을 주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보호하고 더 의미 있는 선행을 지속할 수 있었을 것이다. 계행은 명상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 올바른 행동과 마음의 통제는 자연스럽게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집중력을 높이며 명상 상태로 이어진다. 서연은 대학생으로서 명상을 시도했지만 처음에는 쉽게 집중하지 못했다. 그녀는 마음속 잡념과 감정에 휘둘려 명상에 방해를 받았다. 그러나 계행을 실천하며 자신의 행동과 마음을 정화한 후 그녀는 명상에 더 깊게 몰입할 수 있었고 마음의 안정과 집중력을 경험했다. 계행은 단순한 규범이 아니라 정과 해를 위한 기초가 되는 것이다. 해, 즉 지혜의 발달 역시 계행을 통해 이루어진다. 현우가 계행을 실천하면서 자신의 선택과 행동을 점검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경험을 반복한 것처럼 계행은 삶의 다양한 상황에서 지혜로운 결정을 가능하게 한다. 사람은 자신의 감정과 욕심에 휘둘리지 않고 타인과 자신에게 해가 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다. 계행이 없는 상태에서의 선행은 순간적으로 좋은 효과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혼란과 후회, 스트레스를 남길 수 있다. 계행과 선행의 관계를 더욱 명확히 이해하려면 건물과 기초의 비유가 도움이 된다. 계행은 건물의 기초와 같다. 튼튼한 기초 위에 세운 건물은 바람과 비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선행은 건물의 외관과 같다. 아름답게 보일 수 있지만 기초가 약하면 오래 유지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계행이라는 기초 없이 행하는 선행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마음의 균형을 잃게 한다. 또한 계행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반적인 조화와 안정, 지혜를 가능하게 하는 도구이다. 민준, 지원, 은지, 재현, 서연, 현우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계행은 마음을 정화하고 선행을 올바른 의미와 가치로 연결하며 삶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계행을 실천하는 사람은 외부 상황이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속 평화를 유지하며 보다 지혜롭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계행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관찰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다. 작은 감정 변화, 욕심, 분노,
불안 등을 의식적으로 인식하고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통제한다. 둘째, 말과 행동에서 정직과 순수함을 유지한다. 남을 해치거나 속이는 말과 행동을 피하고 타인과 자신에게 해가 되지 않는 선택을 한다. 셋째, 계행을 일상 속 모든 활동에 적용한다. 단순히 명상 시간에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직장, 가정, 사회생활 등 모든 순간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행은 또한 선행의 품질을 높인다. 선행을 행할 때 계행을 동반하면 단순히 외형적으로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행동으로 변한다. 예를 들어 소영은 친구를 돕는 과정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계행의 원칙을 적용하여 도움을 줄 때 마음의 부담 없이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었다. 이는 계행이 선행의 깊이를 부여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을 보여준다. 계행을 실천하면서 경험하는 변화는 매우 다양하다. 마음의 평화, 갈등 감소, 집중력 향상, 인간관계 개선, 자기 통제력 강화 등은 모두 계행의 결과이다. 민준과 현우, 은지와 서연, 재영과 소영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계행이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임을 알 수 있다. 계행은 단순히 불교 수행의 원칙에 그치지 않고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선택과 관계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사람은 매 순간 크고 작은 결정을 내리며 살아간다. 계행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이러한 결정과 행동에서보다 균형 잡힌 선택을 할 수 있다. 민준이라는 인물이 다시 떠오른다. 민준은 직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을 경험했다. 그는 처음에는 모든 동료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자신이 감정을 잘 통제하지 못해 종종 화를 내며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계행을 이해하고 마음과 행동을 조절하기 시작한 후 민주는 자신의 반응을 의식적으로 조절하고 필요한 때 적절하게 거절하며 동료와의 관계를 보다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었다. 계행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상황에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낯선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선행의 한 형태일 수 있지만 계행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 친절이 불편함이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계행을 실천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 상태와 행동의 동기를 관찰하며 도움을 주되 자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조절한다. 이는 선행을 단순한 행동으로 끝내지 않고 의미 있고 지속 가능한 행동으로 만드는 중요한 요소이다. 일상 속 계행의 또 다른 예로 서연이라는 대학생을 생각해보자. 서연은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의견 충돌이 있을 때 처음에는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곤 했다. 그 결과 친구들과의 관계가 어색해지고 모임 자체가 부담으로 느껴졌다. 그러나 계행을 실천하면서 서연은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고
충동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상황을 이해하고 조율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다. 그녀는 상대방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의견과 감정을 균형 있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모임뿐 아니라 학업과 일상생활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계행은 직장 생활에서도 큰 역할을 한다. 은지라는 직장인은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동료들과의 협업에서 자주 갈등을 경험했다. 은지는 처음에는 모두에게 맞추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러나 계행을 이해하고 실천하면서 은지는 자신의 행동과 반응을 조절하고 필요한 순간에 적절하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다. 그 결과 팀 내 협업은 원활해졌고, 은지는 이전보다 안정적이고 집중된 상태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계행은 또한 개인의 감정 조절과 마음의 안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재현은 친구와 가족, 직장 동료를 돕는 것을 즐겼지만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스트레스와 피로가 누적되었다. 그는 계행을 배우고 자신의 욕심과 감정을 관찰하며 적절히 통제하는 방법을 익혔다. 계행을 실천한 후, 재현은 도움을 줄 때도 마음의 부담이 적고 관계에서 오는 긴장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이는 계행이 단순한 행동 규범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근본적인 도구임을 보여준다. 계행은 인간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우는 가족과 친구들 사이에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오해와 갈등이 자주 발생했다. 계행을 실천하면서 현우는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통제하며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소통하는 방법을 배웠다. 그 결과 현우는 가족과 친구들과 더 안정적이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계행은 단순히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조화와 평화를 만들어내는 핵심 요소이다. 또한 계행은 일상 속 스트레스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된다. 사람은 누구나 다양한 상황에서 불편함, 불안, 갈등을 경험한다. 계행을 실천하는 사람은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반응을 조절하며 불필요한 감정의 소모를 줄일 수 있다. 서연이 친구 모임에서 감정을 조절할 수 있었던 사례처럼 계행은 반복적인 일상 속 작은 선택에서도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 계행과 선행은 서로를 보완한다. 선행만 있고 계행이 없다면 마음의 균형을 잃고 쉽게 피로해지거나 갈등에 휘말릴 수 있다. 그러나 계행을 기반으로 한 선행은 단순히 좋은 행동이 아니라 마음의 안정과 관계의 조화를 이루는 실천이 된다. 민준, 은지, 서연, 재연, 현우의 사례는 이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계행은 선행을 의미 있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며 삶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계행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첫째, 자기 관찰이다. 자신의 감정, 욕심, 분노, 불안을 꾸준히 인식하고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통제한다. 둘째,
언어와 행동에서 정직과 순수함을 유지한다. 남을 해치거나 속이는 말과 행동을 피하고 타인과 자신에게 해가 되지 않는 선택을 한다. 셋째, 계행을 모든 일상 활동에 적용한다. 명상이나 특별한 시간뿐만 아니라 직장, 가정, 친구 관계 등 모든 상황에서 계행을 실천해야 한다. 계행을 실천하며 얻는 장점은 다양하다. 마음의 평화, 인간관계 개선, 집중력 향상, 스트레스 감소, 자기 통제력 강화 등은 모두 계행의 결과이다. 계행은 단순한 규범이 아니라 삶 전체를 조화롭고 안정적으로 만드는 힘이며 선행을 더욱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실천으로 변화시키는 기초가 된다. 계행은 일상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다양한 상황에서 마음과 행동을 올바르게 유지하도록 돕는다. 직장, 학교, 가정, 친구 관계, 사회적 모임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계행은 중심이 된다. 민준이 직장에서 경험한 사례를 더 깊이 살펴보자. 민준은 동료들과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처음에는 모든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 갈등 상황에 쉽게 휘말렸다. 하지만 계행을 실천하며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의식적으로 관찰하고 조절하면서 그는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협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 이는 계행이 단순한 규범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인 도구임을 보여준다. 계행은 또한 감정 조절과 스트레스 관리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지원이라는 여성을 예로 들어보자. 지원은 평소에 주변 사람들을 도우려는 마음이 강했지만 자신의 감정을 관리하지 못해 결국 피로와 불만이 쌓였다. 계행을 배우고 실천하면서 지원은 필요할 때 거절하는 방법을 배우고 도움을 줄 때도 마음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계행을 통해 지원은 단순한 선행을 넘어 자신의 삶과 마음을 지키면서 의미 있는 도움을 제공할 수 있었다. 선 또한 계행을 통해 인간관계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다. 대학에서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의견 충돌이 있을 때 처음에는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반응하며 오해를 만들곤 했다. 하지만 계행을 실천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고 조절하는 법을 배우고 타인의 입장을 존중하며 상황을 조율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모임과 학업, 일상생활 모두에서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계행은 일상 속 작은 선택에서도 큰 영향을 미친다. 길거리에서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거나 직장에서 동료를 돕는 순간에도 계행은 중심 역할을 한다. 계행을 실천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의식적으로 점검하며 불필요한 감정 소모나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 소영이라는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친구를 돕는 과정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마음의 부담을 최소화하며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은 계행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계행은 직장 생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은지는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동료들과의 의견 충돌을 자주 경험했지만 계행을 실천하면서 자신의 반응을 조절하고 필요한 순간 적절하게 의견을 제시하며 협업을 원활하게 만들 수 있었다. 계행은 단순히 규범이나 도덕적 지침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인간관계와 업무 수행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실제적 도구이다. 현우의 사례에서도 계행의 중요성이 드러난다. 가족과 친구 관계에서 현우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 자주 오해와 갈등을 겪었다. 그러나 계행을 배우고 실천하면서 그는 감정을 관찰하고 조절하며 상대방을 존중하는 방법을 익혔다. 그 결과 현우는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이전보다 더 건강하고 안정적인 소통을 경험할 수 있었다. 계행과 선행은 서로 보완하는 관계이다. 선행만 있고 계행이 없다면 마음의 균형을 잃고 쉽게 피로하거나 갈등에 휘말릴 수 있다. 반대로 계행을 기반으로 한 선행은 단순히 좋은 행동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와 관계의 조화를 이루는 실천이 된다. 민준, 은지, 서연, 재연, 현우, 소영의 사례는 계행이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준다. 계행은 또한 자기 인식과 자기 성장에 도움을 준다. 자신의 감정과 욕심, 충동을 관찰하고 통제하는 과정에서 사람은 점차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보다 성숙한 사고와 판단을 내리게 된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규범을 넘어 개인의 내적 평화와 삶의 지혜를 증진시키는 과정이다. 일상에서 계행을 실천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관찰하고 언어와 행동에서 정직과 순수함을 유지하며 모든 생활 영역에서 계행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계행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면 반복적인 작은 선택 속에서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작은 친절, 작은 거절, 작은 자기 통제의 습관이 쌓여 삶 전체의 안정과 평화를 만들어낸다. 계행의 효과는 인간관계, 직장생활, 가족관계, 친구관계, 자기관리 등 3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마음의 안정, 집중력 향상, 스트레스 감소, 자기 통제력 강화 등은 모두 계행의 결과이며 이는 단순한 선행만으로는 얻기 어려운 혜택이다. 계행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남을 돕는 것을 넘어서 자신과 타인을 위한 지혜로운 선택과 행동을 지속할 수 있다. 계행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은 또한 미래를 대비하는 힘이 된다. 삶은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상황과 도전을 안겨준다. 계행을 통해 마음과 행동의 중심을 유지하는 사람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민준, 은지, 서연, 재연, 현우, 소영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계행은 삶을 지속 가능하게 하고 선행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행동으로 전환시키는 근본적인 힘을 가진다. 계행과 선행의 관계, 계행의 일상적 적용, 인간관계에서의 긍정적 영향, 자기 통제와 자기 성장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 관리와 마음의 안정,
미래 대비와 삶의 지속 가능성 등은 모두 계행이 일상생활에서 가지는 중요성을 보여준다. 계행은 단순한 도덕적 규범이 아니라 삶을 조화롭고 안정적이며 지혜롭게 만드는 핵심 원리이다. 선행은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가치로 여기는 행동이다. 누군가를 돕고 친절하게 대하며 타인에게 기쁨과 도움을 주는 것은 선행의 본질이다. 그러나 선행만으로는 삶을 온전히 조화롭고 안정적으로 만들기 어렵다. 마음의 중심을 잡는 계행이 동반되지 않은 선행은 때때로 불균형과 혼란, 피로를 초래할 수 있다. 지원이라는 한국 여성의 사례를 생각해보자. 지원은 주변 사람들에게 늘 친절하고 도움을 주는 것을 즐겼다. 동료가 일을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했고, 친구가 부탁하면 언제든 수락했다. 겉으로 보면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 칭찬받을 수 있지만, 지원은 점점 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었다. 그녀는 마음의 균형을 잃고 자신이 원하는 삶보다는 타인의 요구에 따라 움직이는 상태가 반복되었다. 만약 지원이 계행을 이해하고 실천했다면 그녀는 마음의 중심을 유지하면서 의미 있는 선행을 지속할 수 있었을 것이다. 선행만 강조될 때 나타나는 문제는 여러 상황에서 드러난다. 예를 들어 직장이나 학교에서 동료와 학생들에게 과도하게 도움을 주면 상대방이 이를 당연하게 여기거나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 현우라는 남성은 친구와 직장 동료를 돕는 것을 즐겼지만 자신의 한계를 무시한 채 도움을 주다 보니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 그는 도움을 줄 때 진정한 의미와 마음의 평화를 느끼지 못했고, 결국 피로와 갈등을 경험했다. 계행이 있었다면 현우는 자신의 욕구와 한계를 인식하고 도움을 제공하는 방법을 조절하며 마음의 평화를 지킬 수 있었을 것이다. 선행과 계행의 관계는 인간관계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재현은 가족과 친구들에게 늘 친절하게 행동했지만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 그 결과 오해와 갈등이 반복되었다. 그러나 계행을 배우고 실천한 후 재현은 도움을 줄 때 자신의 마음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히 거절할 수 있었다. 계행을 기반으로 한 선행은 단순히 행동으로 끝나지 않고 인간관계의 조화와 안정, 마음의 평화를 만들어냈다. 선행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중요한 깨달음은 바로 자신과 타인의 한계를 존중하는 법이다. 손은 친구와 동료를 돕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무시했다. 그녀는 도움을 주고 난 후에도 스트레스와 피로가 쌓였고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했다. 그러나 계행을 통해 마음을 관찰하고 통제하면서 소영은 자신과 타인을 동시에 존중하는 선행을 실천할 수 있었다. 이는 선행이 단독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계행과 함께할 때 그 진정한 의미와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선행의 한계는 또한 의도와 동기의 문제에서 드러난다. 좋은 일을 하더라도 그 마음이 불순하거나 집착, 자부심, 인정 욕구에서 비롯된 경우
행동의 결과는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 민주는 직장에서 다른 사람을 돕는 과정에서 자주 자신이 칭찬받거나 인정받기를 원했다. 처음에는 선행이었지만 마음속 동기가 불균형하자 행동은 피로와 갈등으로 돌아왔다. 계행을 실천하며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정화한 후 민주는 의도와 동기를 바르게 하여 선행을 진정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행동으로 바꿀 수 있었다. 또한 선행만으로는 장기적인 내적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어렵다. 선행은 외형적인 행동으로 타인을 도울 수 있지만 자신의 마음을 보호하고 통제하지 못하면 쉽게 번아웃되거나 실망하게 된다. 은지는 직장에서 동료들을 돕는 과정에서 초기에는 즐거움을 느꼈지만 반복되는 부담과 스트레스에 지쳐갔다. 계행을 적용하면서 그녀는 도움을 줄 때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거절하며 행동을 조절했다. 그 결과 은지는 선행을 지속하면서도 내적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다. 선행과 계행의 관계를 이해할 때 건물의 기초와 외관을 떠올릴 수 있다. 계행은 건물의 기초와 같아서 튼튼해야 전체 구조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선행은 외관과 같아서 아름답게 보일 수 있지만 기초가 약하면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따라서 계행이 없는 선행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마음의 균형과 삶의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 일상에서 선행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은 계행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관찰하고 통제하며 도움을 줄 때 마음의 중심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연은 친구 모임에서 처음에는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반응했지만 계행을 실천하면서 마음을 조절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갈등을 최소화했다. 이는 선행이 단독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계행과 함께할 때 의미 있고 지속 가능한 행동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선행의 한계는 개인의 삶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서도 나타난다. 지나친 선행으로 인한 부담은 인간관계의 갈등과 오해로 이어질 수 있다. 현우, 지원, 재현, 은지, 소영 사례에서 보듯 선행만으로는 마음의 평화와 지속적인 관계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 그러나 계행과 결합하면 선행은 단순한 행동을 넘어 삶과 마음의 안정, 인간관계의 건강한 조화로 이어진다. 선행만 강조되는 환경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고 남을 돕는 것에만 집중하게 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피로와 갈등을 초래하며 인간관계와 자기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계행을 함께 실천하면 도움을 주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보호하고 타인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다. 민준과 지원, 은지, 서연, 재현, 현우, 소영의 사례는 이를 분명히 보여준다. 계행을 기반으로 한 선행은 단순히 행동을 넘어서 삶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마음의 평화, 자기 통제, 인간관계의 조화, 스트레스 감소, 지속 가능한 도움과 행동 등은 모두 계행과 결합한 선행의 결과이다.
선행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이러한 혜택은 계행이 선행의 근본 기반임을 증명한다. 선행의 한계를 이해하고 계행과 결합하여 실천하는 것은 개인의 성장과 행복, 사회적 관계의 조화, 내적 안정과 평화를 가능하게 한다. 계행과 선행의 관계, 선행의 한계와 문제, 계행을 통한 극복과 내적 안정, 인간관계의 건강한 유지, 자기 통제와 성장 등은 모두 삶에서 계행이 가지는 중요성을 명확히 보여준다. 계행은 단순한 규범이나 도덕적 지침이 아니라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명상의 기초가 된다. 사람의 마음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흔들리며 욕심, 분노, 집착, 걱정과 같은 다양한 감정에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마음 상태에서는 정을 깊게 경험하거나 집중력을 유지하기 어렵다. 계행은 바로 이러한 마음의 흐름을 안정시키고 정을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 서연이라는 대학생의 사례를 생각해 보자. 서연은 명상을 시도했지만 마음속 잡념과 불안, 친구와의 갈등에서 비롯된 감정 때문에 명상에 집중하지 못했다. 그러나 계행을 실천하면서 그녀는 말과 행동을 의식적으로 점검하고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며 조절하는 법을 배웠다. 그 결과 명상 중에 마음이 흐트러지는 일이 줄어들었고 점차 깊은 집중 상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계행이 정의 기반이 되면서 서연은 단순한 명상 시간을 넘어서 삶 전체의 집중력과 마음의 안정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느꼈다. 민준의 사례에서도 계행의 중요성이 드러난다. 민준은 직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 쉽게 화를 내고 갈등을 만들곤 했다. 계행을 실천하면서 그는 자신의 반응을 관찰하고 필요할 때 감정을 조절하며 상황에 맞게 행동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다. 그 결과 민주는 직장 내에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고 업무에 대한 집중력도 향상되었다. 계행은 이렇게 정의 기초가 되어 마음을 안정시키고 집중력을 높이는 효과를 발휘한다. 계행을 기반으로 한 정은 단순히 명상 시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일상 속 작은 행동과 선택에서도 계행은 마음의 안정과 집중을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어 은지는 직장에서 동료를 돕거나 회의 중 의견을 조율할 때 계행을 실천하며 마음을 차분하게 유지했다. 그 결과 그녀는 스트레스에 휘둘리지 않고 명확하고 효과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었다. 계행이 정의 기반이 되었기에 은지는 일상생활에서도 집중력과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다. 정과 계행의 관계는 마음의 구조를 이해할 때 더욱 명확해진다. 마음은 본래 흐트러지기 쉽고 작은 자극에도 쉽게 흔들린다. 욕심, 집착, 화, 불안과 같은 감정은 집중을 방해하고 명상을 어렵게 만든다. 계행은 이러한 마음의 흐름을 관찰하고 통제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한다. 즉, 계행을 실천하면 마음의 중심이 잡히고 정을 깊게 경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현우는 친구와 가족 관계에서 자주 감정의 기복을 경험했다. 그는 작은 오해에도 쉽게 화를 내거나 불안을 느꼈다. 그러나 계행을 배우고 실천하면서 현우는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고 통제하는 법을 익혔다. 그 결과 마음의 균형이 유지되었고, 명상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집중력과 평화를 경험할 수 있었다. 계행이 정의 기초가 되었기에 현우는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 정의 효과는 마음의 안정과 집중력뿐 아니라 삶의 선택과 판단에도 영향을 미친다. 계행을 기반으로 한정을 실천하면 사람은 자신의 감정과 욕심에 휘둘리지 않고 타인과 상황을 보다 명확하게 관찰하며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소는 친구를 돕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무시했지만 계행을 통해 마음을 관찰하며 정을 실천하면서 필요할 때 적절히 도움을 제공하고 자신의 한계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계행과 정은 이렇게 일상과 삶 전반에 걸쳐 지혜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한다. 계행은 또한 반복적인 명상과 수행을 통해 마음의 습관을 변화시킨다. 민준과 서연, 은지, 현우, 소영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마음을 안정시키고 집중력을 높이는 과정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계행을 꾸준히 실천하고 자신의 말과 행동을 점검하며 마음을 관찰하는 습관을 유지할 때 정의 깊이가 점차 확대된다. 계행이 없는 상태에서는 정이 흐트러지고 집중력이 쉽게 흔들린다. 따라서 계행은 정을 위한 필수적 기반이다. 계행과 정의 관계를 이해하면 일상 속 작은 선택과 행동에서도 명상을 확장할 수 있다. 길을 걷거나 일을 하거나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순간에도 계행을 실천하면 마음의 중심을 유지할 수 있다. 은지는 회의 중 동료가 공격적인 발언을 했을 때 계행을 실천하며 감정을 관찰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 그 결과 마음을 안정시키고 집중력을 유지하며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 계행은 단순히 명상 시간을 위한 규칙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 마음의 훈련이자 정을 깊게 하는 도구이다. 마음을 안정시키고 집중력을 높이며 지혜로운 선택을 가능하게 한다. 민준, 서연, 은지, 현우, 소영의 사례에서 계행을 통한 정의 경험은 단순히 명상에 국한되지 않고 삶 전체에 걸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계행과 정을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다.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욕심, 분노, 집착을 인식하며 상황에 따라 적절히 통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언어와 행동에서 정직과 순수함을 유지하고 명상뿐 아니라 모든 생활 영역에서 계행을 실천해야 한다. 이러한 습관을 지속하면 마음의 평화와 집중력이 자연스럽게 확장되며 삶의 다양한 상황에서도 지혜롭고 안정적인 판단과 행동이 가능해진다. 정과 계행의 결합은 마음의 안정, 집중력 향상, 인간관계 개선, 자기 통제력 강화,
스트레스 감소 등 다양한 혜택을 가져온다. 선행과 계행, 정은 서로 연결되어 삶 전체의 조화와 평화를 이루는 기반이 된다. 계행이 정의 기초임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내적 평화를 유지하며 지혜롭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계행을 기반으로 한 정은 마음의 안정과 집중력 향상뿐 아니라 삶 전반에 걸쳐 다양한 변화를 가져온다. 일상에서 반복되는 작은 행동과 선택조차 계행을 통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 민주는 직장에서 동료들과 갈등 상황에 직면했을 때 처음에는 즉각적으로 화를 내고 감정에 휘둘렸다. 그러나 계행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고 통제하는 방법을 익히면서 민주는 갈등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하고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이는 계행이 정의 기반이 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서연은 대학에서 명상을 시도했지만 마음속 잡념과 친구 관계에서의 갈등 때문에 깊은 집중 상태를 경험하지 못했다. 계행을 실천하며 그녀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의식적으로 관찰하고 조절하는 법을 배웠다. 그 결과 명상 중 집중력이 향상되었고 마음의 안정감을 경험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계행 기반의 정은 학업과 인간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친구와의 토론이나 그룹 과제에서도 감정의 흐름을 조절하며 원활한 소통이 가능해졌다. 계행은 정의 깊이를 확장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사람의 마음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욕심, 집착, 화, 불안 등 다양한 감정에 쉽게 흔들린다. 계행은 이러한 마음의 흐름을 관찰하고 통제하게 하여 정을 깊게 경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현우는 가족과 친구와의 관계에서 감정 기복이 심했고 작은 오해에도 쉽게 화를 내곤 했다. 계행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면서 현우는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고 명상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집중력과 평화를 경험할 수 있었다. 정과 계행의 관계는 마음의 구조를 이해할 때 더욱 명확해진다. 계행을 실천하면 마음의 중심이 잡히고 집중력이 향상되며 삶의 선택과 판단에서도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소은 친구를 돕는 과정에서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무시하고 과도하게 헌신했지만 계행과 정의 실천을 통해 마음을 관찰하며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 자신의 한계를 존중하는 방법을 배웠다. 이렇게 계행은 정을 깊게 할 뿐만 아니라 삶 전반에 걸쳐 지혜와 평화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한다. 계행과 정을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욕심과 분노, 집착을 인식하며 필요할 때 통제하는 습관을 기른다. 엄하 행동에서 정직과 순수함을 유지하며 명상뿐 아니라 일상생활의 모든 활동에서 계행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습관을 반복하면 마음의 평화와 집중력이 자연스럽게 확장되며 삶의 다양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선택과 행동이 가능해진다. 계행을 기반으로 한 정은 스트레스 관리에도 큰 도움을 준다.
반복적인 일상 속 갈등과 부담 속에서 계행을 실천하면 마음의 중심이 잡히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가 줄어든다. 은지는 직장에서 동료의 요구에 대응할 때 계행을 실천하며 감정을 통제하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했다. 그 결과 스트레스가 줄고 업무 수행 능력과 집중력이 향상되었다. 계행이 정의 기반이 되었기에 은지는 단순한 명상 시간을 넘어 삶 전체에서 마음의 안정과 집중력을 경험할 수 있었다. 정과 계행의 결합은 인간관계에서도 큰 변화를 만든다. 민준과 서연, 현우, 소영, 은지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계행을 실천하면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며 타인을 존중할 수 있다. 친구나 가족, 동료와의 관계에서 오해와 갈등을 줄이고 안정적이고 건강한 소통이 가능해진다. 이는 계행이 정을 가능하게 하고 정을 통해 인간관계와 삶의 조화가 확장됨을 보여준다. 계행은 반복적인 습관과 훈련을 통해 정을 점점 깊게 만든다. 사람의 마음은 본래 흔들리기 쉽지만 계행을 실천하고 마음과 행동을 점검하며 관찰하는 습관을 유지하면 정의 깊이가 자연스럽게 확장된다. 민준, 서연, 은지, 현우, 소영은 계행을 기반으로 정을 실천하며 마음의 중심을 유지하고 집중력을 향상시켰다. 이는 단순한 명상 시간을 넘어서 삶 전반의 안정과 평화를 가져왔다. 정과 계행은 일상생활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길을 걷거나 친구와 대화를 나누거나 직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순간에도 계행을 실천하면 마음의 중심을 유지하고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은지는 회의 중 동료의 공격적인 발언에도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계행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며 집중력을 유지했다. 이를 통해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자신의 선택과 행동을 더 지혜롭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었다. 계행은 단순히 명상 시간만을 위한 규칙이 아니라 일상 속 마음 훈련의 핵심이자 정을 깊게 하는 기반이다. 마음을 안정시키고 집중력을 높이며 삶의 선택과 행동의 지혜를 부여한다. 민준, 서연, 은지, 현우, 소영의 사례는 계행을 통한 정의 경험이 단순히 명상에 국한되지 않고 삶 전체에 걸쳐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보여준다. 계행과 정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면 마음의 안정, 집중력 향상, 인간관계 개선, 자기 통제력 강화, 스트레스 감소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선행과 계행, 정은 서로 연결되어 삶 전체의 조화와 평화를 이루는 기반이 된다. 계행이 정의 기초임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내적 평화를 유지하며 지혜롭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계행은 단순히 행동 규범이나 도덕적 지침에 그치지 않고 지혜, 핵을 깨닫는 기반이 된다. 사람의 마음은 다양한 욕심, 집착, 불안과 감정의 흐름에 쉽게 휘둘리며 이러한 상태에서는 올바른 판단과 지혜로운 선택을 하기 어렵다. 계행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행동과 언어를 점검하며
마음의 중심을 잡도록 도와준다. 그 결과 사람은 삶 속에서 보다 명확하고 깊이 있는 통찰과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 재현이라는 남성을 떠올려 보자. 그는 친구들과 가족, 직장 동료를 돕는 것을 즐겼지만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충동적인 선택을 하곤 했다. 도움을 준 뒤에도 마음의 불안과 갈등이 남아 재현은 점점 지치고 혼란스러워졌다. 계행을 실천하면서 재현은 자신의 욕심과 감정을 관찰하고 통제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상황을 보다 명확히 보고 올바른 선택과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되었다. 계행이 없었다면 그의 선행과 경험은 단순히 반복되는 피로와 갈등으로 끝났을 것이다. 계행은 인간관계에서도 지혜를 발휘하게 한다. 소는 친구와 동료를 돕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헌신하며 자신의 한계를 무시하곤 했다. 그러나 계행을 실천하면서 그녀는 도움을 줄 때 자신의 마음 상태와 동기를 점검했고 필요에 따라 적절히 조절하며 지혜로운 결정을 내렸다. 계행이 해의 기반이 되었기에 소영은 단순한 선행을 넘어서 의미 있고 지속 가능한 행동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다. 선행만으로는 깊은 지혜를 얻기 어렵다. 선행은 외형적인 행동으로 타인을 돕고 사회적으로 칭찬받을 수 있지만 마음과 행동의 통제가 없으면 지혜는 드러나지 않는다. 민주는 직장에서 동료들을 돕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했지만 욕심과 자부심에 사로잡혀 오히려 갈등과 스트레스를 경험했다. 계행을 통해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점검하면서 민주는 단순한 행동을 넘어 상황과 관계를 통찰하는 지혜를 갖출 수 있었다. 계행을 기반으로 한 지혜는 문제 해결과 판단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은지는 직장에서 갈등 상황에 직면했을 때 처음에는 감정에 휘둘려 즉각적으로 반응하곤 했다. 그러나 계행을 실천하면서 감정을 관찰하고 통제하자 그녀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올바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었다. 계행은 이렇게 마음을 안정시키고 객관적이고 깊이 있는 통찰을 가능하게 하여 지혜로운 선택과 행동을 촉진한다. 정과 계행이 마음의 안정과 집중을 제공했다면 계행과 해는 삶의 판단과 행동을 보다 깊이 있게 만든다. 서연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고 집중력을 높였지만 계행을 실천하며 삶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선택과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능력도 키우게 되었다. 그녀는 친구 관계, 학업, 일상 속 여러 상황에서 지혜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삶의 질과 관계의 조화가 향상되었다. 계행과 해의 관계는 자기 인식과 성찰에서도 드러난다. 현우는 가족과 친구와의 갈등에서 쉽게 화를 내고 감정에 휘둘렸다. 계행을 실천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고 통제하게 되었고, 그 결과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상황을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계행이 해의 기반이 되었기에
현우는 반복되는 갈등 속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 지혜는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관찰하고 판단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완성된다. 계행은 이러한 지혜를 얻기 위한 필수적인 기반이다. 민준, 재현, 서연, 은지, 현우, 소영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계행을 실천하면 마음을 안정시키고 감정을 통제하며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고 지혜로운 선택과 행동을 할 수 있다. 계행을 통한 해의 실천은 일상 속 반복적인 선택에서도 나타난다. 길을 걷거나 친구와 대화를 나누거나 직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순간에도 계행을 실천하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필요한 판단과 행동을 명확히 할 수 있다. 은지는 회의 중 동료가 공격적인 발언을 했을 때 계행을 통해 감정을 조절하며 상황을 지혜롭게 관리했다. 이를 통해 그녀는 자신의 선택과 행동이 보다 의미 있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경험했다. 계행과 해의 결합은 인간관계, 직장생활, 학업, 가족 관계 등 3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가져온다. 마음이 안정되고 감정을 통제하며 상황을 명확하게 관찰할 수 있으므로 반복되는 갈등과 오해를 줄이고 건강한 소통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민준, 서연, 은지, 현우, 소영, 재현의 사례는 계행을 통한 해의 실천이 3전반에 걸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계행과 해를 지속적으로 실천하면 마음의 안정, 집중력 향상, 인간관계 개선, 자기 통제력 강화, 문제 해결 능력 향상 등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다. 계행은 해를 위한 기초이며 선행과 정과 결합될 때 삶 전체의 조화와 평화를 이루는 강력한 기반이 된다. 계행과 해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내적 평화를 유지하며 지혜롭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계행은 단순한 도덕적 규범이 아니라 삶 속에서 지혜를 실천하게 하고 판단과 행동을 명확하게 하며 인간관계와 삶 전체를 조화롭게 만드는 핵심 원리이다. 계행을 기반으로 한 해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관찰, 판단, 행동을 통한 실제적인 삶의 지혜이다. 계행청, 해는 불교 수행에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각각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고 강화한다. 계행이 없으면 정은 쉽게 흔들리고 해는 피상적일 수 있다. 정이 없으면 계행은 단순한 규범에 머물고 해는 적용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 해가 없으면 계행과 정은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수행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균형을 이루며 삶의 안정과 지혜, 평화를 완성한다. 민준의 사례를 통해 이를 살펴보자. 그는 직장에서 동료들과 갈등이 있을 때 처음에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곤 했다. 계행을 실천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점검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되었고, 마음의 중심을 잡을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정을 유지하며 집중력을 높였고,
상황을 명확히 판단하여 지혜로운 선택을 내릴 수 있었다. 계행 정. 해가 서로 연결되어 민준의 삶을 안정적이고 의미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한 것이다. 서연은 대학에서 명상을 통해 정을 실천했지만 초기에는 마음이 쉽게 흔들렸다. 계행을 실천하며 말과 행동, 마음을 점검함으로써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었고 정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되었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해를 실천하며 그녀는 인간관계와 학업, 일상에서 지혜로운 판단과 선택을 내릴 수 있었다. 계행이 정을 가능하게 하고 정이 해를 확장하며 세 요소가 조화롭게 작용할 때 삶은 균형과 지혜를 갖추게 된다. 계행 정. 해는 서로 보완적인 순환 구조를 가진다. 계행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올바른 행동을 가능하게 하며 정은 집중과 명료함을 제공하고 해는 관찰과 판단을 통해 삶을 지혜롭게 만든다. 현우는 가족과 친구 관계에서 계행을 실천하며 감정을 조절했고 정을 통해 상황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었다. 이어서 해를 실천하면서 그는 오해와 갈등 속에서도 지혜롭게 대응하며 관계를 개선할 수 있었다. 계행 정. 해의 결합은 일상생활에서도 나타난다. 은지는 직장에서 동료와의 의견 충돌 상황에서 계행을 통해 감정을 통제했고 정을 통해 집중력을 유지하며 상황을 관찰했다. 그 결과 해를 활용하여 올바른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었고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했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명상이나 수행 시간에 국한되지 않고 직장, 학업, 인간관계 등 삶 전반에 적용된다. 계행이 정을 가능하게 하고 정이 해를 확장시키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면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고 통제하며 상황을 명확히 판단하고 지혜로운 행동을 선택할 수 있다. 손은 친구와 동료를 도울 때 처음에는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무시했지만 계행을 실천하며 마음을 관찰하고 통제했다. 정을 통해 상황과 사람들을 명확히 인식하고 해를 통해 필요한 판단과 선택을 지혜롭게 내릴 수 있었다. 계행 정. 해의 상호작용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삶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낸다. 민준, 서연, 은지, 현우, 소영, 재연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세 요소가 조화롭게 실천될 때 사람은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내적 평화와 집중력, 지혜를 유지할 수 있다. 계행을 기반으로 한 정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집중력을 높이며 해를 실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민주는 계행을 실천함으로써 직장에서 동료들과 갈등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었고 정을 통해 명확하게 상황을 분석하며 해를 통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은 반복적인 습관과 훈련을 통해 강화되며 일상생활의 다양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정과 해의 실천은 계행 없이는 쉽지 않다. 마음이 흔들리고 욕심과 집착에 휘둘리는 상태에서는 집중력과 판단력이 약화된다. 따라서 계행은 정과 해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반이다.
서연은 명상과 계행을 결합하여 마음의 안정과 집중력을 확보했고, 그 기반 위에서 지혜로운 판단과 행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었다. 계행정. 해는 인간관계에서도 상호 보완적이다. 현우는 가족과 친구와의 관계에서 계행을 실천하며 감정을 조절했고, 정을 통해 상황을 명확히 파악했다. 이어서 해를 실천하며 지혜로운 선택을 내리고 갈등과 오해를 줄이며 관계를 개선할 수 있었다. 이는 세 요소가 서로 연결되어 삶 전체에 걸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준다. 계행정. 해를 지속적으로 실천하면 마음의 안정과 집중력, 인간관계 개선, 자기 통제력 강화, 문제 해결 능력 향상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세 요소의 결합은 단순히 수행의 과정이 아니라 삶 전체의 조화와 평화를 이루는 핵심 원리이다. 민준, 서연, 은지, 현우, 소영, 재연의 사례에서 계행, 정, 해의 조화는 실제 삶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계행, 정, 해는 단순한 개념적 지식이 아니라 관찰, 판단, 행동을 통해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경험될 때 의미를 가진다. 세 요소가 균형 있게 실천될 때 사람은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유지하며 지혜롭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계행정. 해의 관계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삶의 다양한 도전과 갈등 속에서도 내적 평화와 지혜를 유지하며 의미 있고 지속 가능한 행동을 선택할 수 있다. 계행이 정과 해의 기반이 되며 정은 계행과 해를 확장하고 해는 계행과 정의 실천을 지혜롭게 안내한다. 이 세 가지 요소의 조화는 삶 전체의 균형과 안정, 평화를 완성한다. 현대 사회에서 계행, 정, 해를 적용하는 것은 단순히 수행의 영역을 넘어 일상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직장, 학업, 인간관계, 가정생활 등 다양한 상황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과 판단을 요구받는다. 이러한 순간의 계행을 기반으로 한정과 해를 적용하면 마음의 안정과 지혜로운 행동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 민주는 직장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갈등과 도전을 경험했다. 동료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과중하고 업무의 마감이 촉박할 때 민주는 처음에는 감정에 휘둘려 즉각적으로 반응하거나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았다. 계행을 실천하면서 그는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점검하고 통제하는 법을 배웠다. 정을 통해 집중력과 상황 인식을 높였고 해를 통해 가장 적절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민주는 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며 동료들과의 관계에서도 갈등을 줄일 수 있었다. 서연은 대학 생활 속에서도 계행, 정, 해를 적용했다. 학업 과제와 친구 관계,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상황에서 그녀는 종종 감정의 흐름에 휘둘렸다. 그러나 계행을 실천하며 자신의 언행과 마음 상태를 점검했고 정을 통해 상황을 명확히 관찰했다.
해를 통해 친구 관계와 과제 수행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삶의 질과 관계의 조화를 향상시킬 수 있었다. 계행은 현대 사회에서 마음을 안정시키는 첫 번째 단계이다. 소셜 미디어와 빠른 정보의 흐름 속에서 사람들은 쉽게 불안하고 비교하며 욕심과 집착에 휘말린다. 은지는 SNS를 통해 친구들의 삶을 보며 부러움과 질투를 느꼈다. 그러나 계행을 실천하면서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고 통제하는 법을 배웠다. 마음이 안정되자 정을 통해 집중력을 유지하며 필요한 정보와 행동을 명확하게 선택할 수 있었다. 해를 적용하여 불필요한 비교나 충동적 판단을 피하고 자신에게 의미 있는 행동과 선택을 할 수 있었다. 현우는 가족과 친구,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서 계행을 적용하며 감정을 통제했다. 정을 통해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고 해를 통해 적절한 행동과 말을 선택했다. 예를 들어 가족과의 갈등 상황에서 그는 처음에는 화를 내고 즉각적으로 반응했지만 계행을 실천하며 감정을 안정시키고 정을 통해 문제의 본질을 관찰했다. 해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며 건설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은 현대 사회에서 흔히 발생하는 인간관계 갈등 속에서 실질적인 지혜와 안정감을 제공한다. 계행정 해를 적용하면 직장 내 의사결정에서도 큰 도움이 된다. 재현은 팀 프로젝트에서 다양한 의견 충돌과 압박 상황에 직면했다. 계행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점검하고 통제했으며 정을 통해 상황과 문제를 명확히 분석했다. 해를 통해 최선의 선택과 행동을 결정함으로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었다. 계행정 해의 적용은 단순한 정신적 안정뿐 아니라 실질적인 문제 해결 능력까지 향상시킨다. 계행정 해는 학업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서연은 시험 준비와 과제 수행 중 스트레스와 불안을 경험했지만 계행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고 정을 통해 학습 집중력을 높였다. 해를 통해 효과적인 학습 전략과 판단을 선택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학업 성취와 자기 효능감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계행정, 해의 현대적 적용이 단순히 정신적 수행에 그치지 않고 실제 생활의 성취와 성장으로 이어짐을 보여준다. 현대 사회에서 계행을 실천하는 또 다른 사례는 인간관계의 관리이다. 손은 친구나 직장 동료의 요구에 과도하게 헌신하며 스트레스를 경험했지만 계행을 실천하며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점검했다. 정을 통해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고 해를 통해 필요할 때 적절히 도움을 제공하거나 거절하는 법을 선택했다. 이를 통해 소영은 인간관계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며 지속 가능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계행정 해를 현대 생활에 적용하면 스트레스 관리, 인간관계 개선, 업무 효율성 향상, 학습 집중력 향상, 자기 통제력 강화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민준, 서연,
은지, 현우, 소영, 재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세 요소의 조화로운 실천은 삶의 안정과 평화, 지혜를 실현하는 핵심 원리이다. 계행은 현대 사회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마음을 안정시키는 근간이 된다. 정은 집중력과 명료함을 제공하며 해는 선택과 행동을 지혜롭게 만든다. 계행 정, 해의 조화는 단순한 수행이 아니라 삶 전체를 조화롭고 안정적이며 지혜롭게 만드는 방법이다. 현대 사회에서 계행 정, 해를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은 외부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내적 평화와 지혜를 유지하며 의미 있고 효과적인 선택과 행동을 지속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삶의 질과 인간관계의 조화, 자기 성장과 성취를 동시에 이루게 된다. 계행 정, 해를 현대 사회에서 실천하는 과정은 단순하지 않다. 사람의 마음은 다양한 욕심, 집착, 불안과 감정의 흐름에 쉽게 흔들리며 외부 환경과 상황 역시 끊임없이 변한다. 따라서 계행 정, 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적용하는 과정에는 여러 어려움과 도전이 따른다. 민주는 직장에서 프로젝트 마감과 동료들의 압박 속에서 계행을 실천하려고 노력했지만 처음에는 감정을 통제하기 어렵고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고 조절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인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다. 그러나 계행을 꾸준히 실천하며 마음을 점검하고 통제하는 습관을 유지하면서 점차 정을 통해 집중력을 유지하고 해를 통해 상황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민주는 어려움 속에서도 계행 정, 해를 실천하는 법을 배웠다. 서연은 대학 생활에서 친구 관계와 학업 과제의 압박 속에서 계행과 정을 실천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감정이 격해지거나 스트레스가 쌓일 때 마음을 안정시키고 집중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계행을 통해 자신의 행동과 감정을 점검하고 조절하며 정을 통해 상황을 명확히 관찰하고 해를 통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었다. 반복적인 실천과 자기 점검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핵심 방법이었다. 계행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어려움 중 하나는 외부 환경의 압력이다. 은지는 직장에서 동료와 상사로부터 과도한 요구를 받았을 때 처음에는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감정에 휘둘렸다. 계행을 실천하면서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점검하고 통제했지만 반복적인 압박과 스트레스는 마음의 중심을 흔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을 통해 집중력을 유지하고 해를 통해 최선의 선택을 내리는 연습이 필요했다. 은지는 반복적인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계행 정, 해를 지속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점차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현우는 가족과 친구 관계에서 갈등과 오해로 인해 마음이 흔들리곤 했다. 그는 처음에는 화를 내거나 감정을 숨기는 방식으로 대응했지만 계행을 실천하며 마음을 관찰하고 통제하는 법을 배웠다. 정을 통해 상황과 사람을 명확히 인식하고
해를 통해 지혜로운 선택을 내릴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는 반복적인 인간관계의 도전과 갈등 속에서도 내적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다. 계행정, 해를 실천하면서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자기 자신과의 갈등이다. 소는 친구와 직장 동료를 돕는 과정에서 자신의 욕구와 한계를 무시하며 스트레스를 경험했다. 그녀는 계행을 실천하며 마음과 행동을 점검했지만 자신의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갈등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정을 통해 상황을 관찰하고 해를 통해 판단을 내리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소영은 점차 자기 자신과의 갈등을 조율하고 내적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다. 현대 사회에서 계행정, 해를 실천하는 또 다른 어려움은 정보와 자극의 과다이다. 스마트폰, 소셜미디어, 뉴스 등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는 마음을 쉽게 흔들고 집중력을 방해한다. 민준과 서연, 은지 모두 이러한 환경 속에서 계행과 정, 해를 실천하는 데 초기에는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마음을 점검하고 통제하며 필요한 순간에 집중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내리는 연습을 반복함으로써 점차 정보와 자극 속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계행정, 해를 지속적으로 실천할 때 또 다른 도전은 습관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계행을 실천하고 마음을 점검하며 정과 해를 적용하려고 노력하지만 반복적인 실패와 좌절 속에서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생긴다. 서연은 학업과 인간관계의 스트레스 속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험을 반복했다. 그러나 계행을 꾸준히 실천하며 자신의 행동과 마음을 점검하고 정을 통해 집중력을 회복하며 해를 통해 지혜로운 선택을 반복함으로써 점차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계행정, 해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도전은 단순한 장애물이 아니라 수행과 성장의 기회로 볼 수 있다. 민준, 서연, 은지, 현우, 소영, 재연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반복적인 실천과 자기 점검,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태도가 계행정, 해를 삶 속에 정착시키는 핵심 요소이다. 계행정, 해를 현대 생활에 적용할 때 주의할 점은 현실적인 한계를 인식하고 자신을 과도하게 몰아붙이지 않는 것이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으며 마음은 흔들리고 감정은 변한다. 중요한 것은 반복적인 실천과 자기 점검을 통해 점차 마음의 안정과 집중력, 지혜를 높여가는 과정이다. 은지는 직장과 인간관계에서 반복되는 압박과 갈등 속에서도 계행정, 해를 실천하며 자신에게 의미 있는 선택과 행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했다. 계행정, 해를 실천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은 삶 전반의 안정과 성장으로 이어진다. 민주는 직장 내 갈등과 업무 압박 속에서 계행을 통해 마음을 통제하고 정을 통해 집중하며 해를 통해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서연은 학업과 인간관계에서 반복되는 갈등 속에서도 계행정, 해를 실천하며 내적 평화를 유지했다.
은지는 정보 과다와 사회적 압력 속에서도 계행청, 해를 기반으로 자신에게 의미 있는 행동을 선택했다. 계행청, 해를 실천하며 겪는 어려움과 도전은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과정이며, 이를 극복하는 과정 자체가 수행과 성장의 핵심이다. 반복적인 실천과 자기 점검, 포기하지 않는 태도, 현실적인 한계 인식, 자기 존중과 조율은 계행청, 해를 삶 속에 적용하고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계행청, 해를 꾸준히 실천하면 삶은 점차 깊은 안정과 평화, 지혜를 경험하게 된다. 초기에는 어려움과 도전이 많지만 반복적인 실천과 자기 점검을 통해 마음과 행동이 점차 조율되며 내적 평화가 확대된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한 정신적 안정에 그치지 않고 인간관계, 직장, 학업, 자기 성장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민주는 직장에서 계행을 실천하며 자신의 감정을 통제했고 정을 통해 상황을 명확히 인식했다. 해를 통해 최선의 판단을 내리며 행동을 선택한 결과 그는 업무 성과뿐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안정과 신뢰를 구축할 수 있었다. 반복적인 실천을 통해 민주는 외부 환경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내적 중심을 유지하며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서연은 대학 생활에서 계행청, 해를 꾸준히 실천하며 인간관계와 학업의 균형을 맞출 수 있었다. 그녀는 반복적인 갈등과 스트레스 속에서도 마음을 점검하고 통제하며 집중력을 유지했다. 해를 통해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었고, 이러한 경험은 그녀에게 삶의 안정과 자신감을 가져다 주었다. 서연의 사례는 계행청, 해의 장기적 실천이 삶 전체의 조화와 평화, 성장을 가능하게 함을 보여준다. 계행은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고, 정은 집중력과 명료함을 제공하며, 해는 지혜로운 선택과 행동을 가능하게 한다. 반복적인 실천을 통해 사람은 점점 더 내적 평화와 자기 통제력을 경험하게 되고 삶의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은지는 직장에서 반복되는 압박 속에서도 계행청, 해를 실천하며 자신에게 의미 있는 선택과 행동을 지속할 수 있었다. 계행청, 해를 꾸준히 실천하면 인간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전환이 일어난다. 현우는 가족과 친구, 동료와의 관계에서 계행을 실천하며 감정을 통제했고 정을 통해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며 해를 통해 지혜로운 선택을 했다. 그 결과 반복되는 갈등 속에서도 평화를 유지하며 신뢰와 존중을 기반으로 한 건강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 장기적인 계행청, 해의 실천은 자기 성찰과 성장에도 큰 영향을 준다. 소윤은 처음에는 인간관계와 업무, 학업 속에서 자신의 한계와 욕심에 휘둘렸지만 계행을 꾸준히 실천하며 마음을 안정시키고 행동을 점검했다. 정을 통해 상황을 관찰하고 해를 통해 올바른 선택을 반복함으로써 소영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지속적인 전환과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낸다. 계행정. 해를 꾸준히 실천하면 스트레스와 불안이 감소하고 내적 평화가 확장된다. 민주는 업무와 인간관계 속에서 반복되는 압박과 갈등을 경험했지만 계행정. 해를 실천함으로써 점차 마음의 안정과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해를 통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지혜로운 행동을 선택함으로써 반복되는 도전 속에서도 평화와 조화를 경험했다. 장기적인 계행정. 해의 실천은 삶의 목적과 의미를 명확히 한다. 서연은 학업과 인간관계에서 반복적인 어려움을 겪었지만 계행을 통해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점검하며 정을 통해 상황을 명확히 관찰하고 해를 통해 지혜로운 선택을 반복했다. 이러한 과정은 그녀에게 삶의 방향과 의미를 분명히 인식하게 했으며 장기적으로 안정과 성장, 행복을 가져왔다. 계행정. 해를 꾸준히 실천하면 삶 속에서 반복되는 작은 결정과 선택에서조차 지혜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다. 은지는 직장에서 작은 갈등이나 요구에 대응할 때 계행을 실천하며 마음을 점검하고 정을 통해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며 해를 통해 가장 적절한 선택과 행동을 할 수 있었다. 반복적인 실천을 통해 이러한 경험은 자연스럽게 일상 속에서 확장되었다. 계행정. 해는 장기적인 실천을 통해 인간관계, 직장, 학업, 자기 성장, 스트레스 관리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조화를 가져온다. 민준, 서연, 은지, 현우, 소영, 재연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계행정. 해의 실천은 삶 전체를 안정적이고 지혜롭게 만드는 핵심 원리이다. 계행정. 해의 장기적 실천은 또한 내적 변화를 경험하게 한다. 반복적인 마음 점검과 행동 통제, 상황 관찰과 판단을 통해 사람은 자신의 욕심과 집착, 분노와 불안을 점차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마음의 평화와 집중력, 지혜가 장기적으로 확장되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안정과 조화를 경험할 수 있다. 민주는 반복적인 실천을 통해 직장에서의 갈등과 스트레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유지하며 지혜로운 선택을 반복할 수 있게 되었다. 서연은 학업과 인간관계에서 반복되는 도전 속에서도 계행정, 해를 실천하며 삶의 안정과 성장, 내적 평화를 유지했다. 은지는 정보 과다와 사회적 압력 속에서도 계행정, 해를 기반으로 의미 있는 행동과 선택을 지속했다. 계행정. 해를 장기적으로 실천하면 삶의 질과 인간관계, 자기 성장, 내적 평화, 스트레스 관리 등 다양한 혜택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장기적인 변화와 전환은 단순한 수행에 그치지 않고 삶 전체를 조화롭고 지혜롭게 만드는 핵심 원리이다. 계행정. 해의 꾸준한 실천은 또한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능력을 강화한다. 반복적인 마음 점검, 행동 통제, 상황 관찰과 판단을 통해 사람은 내적 중심을 유지하며
삶의 도전과 갈등 속에서도 지혜와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민준, 서연, 은지, 현우, 소영, 재연의 사례는 계행, 정, 해의 장기적 실천이 삶 전체에 걸쳐 긍정적인 전환과 안정, 지혜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준다. 계행, 정, 해를 현대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삶의 질과 인간관계, 자기 성장, 내적 평화를 동시에 향상시키는 핵심 방법이다. 장기적인 실천은 단순히 수행의 과정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반복되는 선택과 행동, 갈등과 도전 속에서도 마음을 안정시키고 지혜로운 판단을 내리는 기반을 제공한다. 민주는 직장에서 반복되는 프로젝트와 동료들과의 갈등 속에서도 계행을 실천하며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고 통제했다. 정을 통해 집중력을 유지하며 상황을 명확히 파악했고, 해를 통해 적절한 판단과 선택을 내렸다. 이러한 과정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민주는 단순한 업무 수행을 넘어 인간관계와 자기 성장에서도 안정과 평화를 경험할 수 있었다. 서연은 대학 생활 속에서도 계행, 정, 해를 꾸준히 실천했다. 학업 과제, 동아리 활동, 친구 관계 등 다양한 상황에서 그녀는 처음에는 감정에 휘둘리고 스트레스에 압도되기도 했지만, 계행을 통해 마음과 행동을 점검하고 정을 통해 집중력을 유지하며 해를 통해 지혜로운 선택을 반복했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 서연은 내적 평화와 자기 효능감을 경험했고, 삶의 방향과 의미를 점차 명확히 인식하게 되었다. 현대 사회에서는 정보 과다, 빠른 변화, 사회적 압력 등 외부 환경의 요인이 많아 마음을 흔들기 쉽다. 은지는 SNS와 직장, 친구 관계에서 반복되는 자극과 비교 속에서 마음의 중심을 유지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계행을 실천하며 자신의 행동과 마음을 점검하고 통제함으로써 마음을 안정시켰다. 정을 통해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고 해를 통해 적절한 판단과 선택을 반복함으로써 은지는 외부 환경의 압력 속에서도 평화와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계행, 정, 해의 지속적인 실천은 인간관계에서도 장기적인 혜택을 가져온다. 현우는 가족과 친구,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서 반복되는 갈등과 오해를 경험했지만, 계행을 통해 감정을 조절하고 정을 통해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며 해를 통해 지혜로운 선택을 반복했다. 결과적으로 그는 반복되는 갈등 속에서도 내적 평화를 유지하며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 장기적으로 계행, 정, 해를 실천하면 자기 성찰과 성장도 극대화된다. 소는 처음에는 자신을 과도하게 몰아붙이고 욕심과 집착에 휘둘렸지만, 계행을 통해 마음과 행동을 점검하며 안정된 상태를 유지했다. 정을 통해 상황을 명확히 관찰하고 해를 통해 지혜로운 판단과 선택을 반복함으로써 소영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성숙해지는 경험을 했다. 이러한 과정은 반복적 실천과 자기 점검 속에서 점차 확장된다. 계행, 정, 해를 현대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일상 속 작은 선택과 행동에서도 계행을 실천하고 마음을 점검하며 정을 통해 집중력과 상황 인식을 높이고 해를 통해 지혜로운 판단과 행동을 선택한다. 반복적인 실천과 점검이 누적되면 작은 선택과 행동이 삶 전체의 안정과 조화, 지혜로 연결된다. 민주는 직장 내 반복되는 갈등 속에서도 계행청, 해를 실천함으로써 마음의 중심을 유지하고 지혜로운 행동을 선택했다. 서연은 학업과 친구 관계에서 계행을 통해 감정을 점검하고 정을 통해 집중하며 해를 통해 올바른 판단을 반복했다. 은지는 정보 과다와 사회적 압력 속에서도 계행청, 해를 실천하며 삶에 의미 있는 선택을 지속했다. 현우는 인간관계에 반복되는 갈등 속에서 계행청, 해를 실천하며 내적 평화를 유지했다. 소은 자신의 욕심과 한계를 이해하며 계행청, 해를 적용함으로써 자기 성장과 조화를 경험했다. 계행청, 해의 실천은 장기적인 내적 변화를 가져온다. 반복적인 마음 점검과 행동 통제, 상황 관찰과 판단을 통해 사람은 점차 자신의 욕심과 집착, 분노와 불안을 조절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은 삶의 안정, 집중력, 지혜를 장기적으로 확장하며 인간관계와 자기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계행청, 해를 꾸준히 실천하면 스트레스와 불안이 감소하고 내적 평화와 집중력이 강화된다. 반복적인 실천 속에서 사람은 외부 환경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유지하며 삶 속의 모든 선택과 행동을 지혜롭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다. 민준, 서연, 은지, 현우, 소영, 재연의 사례는 장기적 실천을 통해 삶 전체가 안정과 조화, 지혜로 전환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계행청, 해를 현대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은 단순한 명상이나 수행 시간에 국한되지 않는다. 길을 걷거나 직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친구와 대화하는 순간에도 계행을 실천하고 마음을 점검하며 정을 통해 집중력을 유지하고 해를 통해 지혜로운 판단과 선택을 반복한다. 이러한 누적된 경험은 삶 전체의 안정과 평화, 지혜로 연결된다. 장기적으로 계행청, 해를 실천하면 자기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 강화된다. 반복적인 마음 점검과 행동 통제, 상황 관찰과 판단을 통해 사람은 삶의 도전과 갈등 속에서도 내적 평화와 지혜를 유지하며 의미 있고 지속 가능한 행동을 선택할 수 있다. 계행청, 해를 장기적으로 실천하면 삶의 질과 인간관계, 자기 성장, 내적 평화, 스트레스 관리 등 다양한 혜택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 반복적인 실천과 자기 점검, 포기하지 않는 태도, 현실적인 한계 인식, 자기 존중과 조율은 계행청, 해를 삶 속에서 정착시키고 유지하는 핵심 요소이다. 계행청, 해의 지속적인 실천은 단순한 수행을 넘어서
삶 전체를 조화롭고 안정적이며 지혜롭게 만드는 핵심 원리이다. 민준, 서연, 은지, 현우, 소영, 재연의 사례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 삶 전체에 걸친 긍정적 전환과 안정, 지혜를 경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